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8월 28일자 기사네요. 우크라 장거리 무기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 넣고 동맹국들 양분 이유는? 이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독일은 확전 위험, 장거리 미사일 사용 불허고, 영국, 프랑스는 지지, 스톰 섀도우 미사일 사용해야 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크라 장거리 무기 러시아 본토 타격에 대해서 미국, 독일은 이 전쟁이 확전될 것을 두려워해서 장거리 미사일 사용 불허해야 된다라고, 영국, 프랑스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스톰 섀도우로 미사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영토의 거의 절반을 공격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동맹국으로부터 받은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확전을 우려해 반대하는 반면에 영국과 프랑스는 허용해야 한다고 말해 동맹국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27일 현지 시간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최장 300km 바깥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서방제 장사정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올해 초 제공한 육군 전술 유도탄 체계 ATACMS가 대표적이다. 영국과 프랑스도 영국이 공동 개발한 공대지 순항 미사일 스톰 섀도우를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왔다. 하지만 방어 목적 외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지 못하도록 했다. 독일의 타우루스 미사일 역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무기로 손꼽히지만 독일에선 해당 미사일 지원 결정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타우루스 미사일 사거리는 최대 500km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2배에 달하면서 더 강력한 탄도를 가지고 있다. 볼리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장거리 타격용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깊이 타격할 수 있도록 사용한 제한을 풀어줄 것을 서방국에 요청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걸 요청한 걸 풀어주면은 러시아가 우리 한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면 한국에도 제재를 가겠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미국산 무기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무기를가 러시아 뭐 크렘린을 공격했을 때 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가 바로 뭐 자기 크렘린을 공격했던 그 무기의 국가에다가 핵을 던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라든지 미국은 자기가 준 그 무기를 러시아의 크렘린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발사하지 마라. 그리고 그걸 줄 때 절대 그걸 하지 않기로 했는데 젤렌스키는 이제 계속 저러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너무 당하고 있으니까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그러면 그 접경지에서 경계선에서만 사용해라 그랬는데 지금 그 젤렌스키가 지금 러시아 본토까지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은 우크라이나 상태에서는 준 공격 무기를 러시아 본토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입장이고, 미국과 독일은 이러면 확전이 된다. 러시아가 핵을 던져버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최대 사거리 1000km의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비행장, 무기 매장, 연료 저장소, 방공단지를 타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이 드론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고 요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요새는 드론 세상이에요. 또 우크라이나는 F-16 전투기를 이용해서 러시아 목표물을 폭격하는 데 사용할 권리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F-16기를 우크라이나에 줬는데 그 사용할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미국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미사일과 유도 공중 폭탄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고
러시아 군대를 이동을 막고 주요 전선에 대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러시아 국경을 넘어 깊숙이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기를 줬으니까 쓰자 이거죠. 그러나 이것이 더 되면 3차 전쟁이 일으키면은 이 지구는 살아남지 못해요. 이는 러시아의 공군기지와 지휘 통제 등의 타격을 의미한다고 FT는 짚었다. 그럼에도 미국과 독일은 자국에서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이 러시아를 상대로 실제 사용될 경우 확전을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내가 말씀드렸던 건 우크라이나군의 사용을 거부해오고 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정밀 미사일 탱크 및 F-16 전투기를 보내지 않는 이유로 러시아를 자극시킬 수 있을 위험성을 거듭 제기했다. 이제 미국산 무기가 크렘린궁이나 러시아 본토를 했을 때 러시아는 이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푸틴이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한국산 무기를 줬을 때는 그에 대한 보복을 응징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무기 준 나라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그 나라도 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전쟁 격화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해방하는데 장거리 무기는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장거리는 뭐예요? 크렘린궁 푸틴을 죽이겠다는 소리인데 그 주변에서 싸움 벌여주고 있는 거기에 경계선에나 쓰라 이거죠. 미국, 독일과 달리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의 목표물을 향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미국이 주장해 왔으며 영국 정부가 올여름 초 미국과 프랑스에 이 같은 내용의 요청서를 보냈다고 FT가 전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자국이 제공한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내 군사 목표에 반격할 것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면 프랑스제를 갖다가 공개하면 되겠네요. 미국산하고 독일산은 쓰지 말고.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로 미사일 쏜 곳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 군사기지를 무력화할 수 있게 우크라이나에게 허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프랑스가 지원한 스칼프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 내의 민간시설이나 군사시설이라도 우크라이나 공격과 아무 관계없는 것을 공개해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쪽에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쓰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무기를 줄 때 다 이런 조건을 달죠. 다만 향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보다 먼저 우크라이나에 탱크와 순항 미사일을 지원했고 미국 역시 향후 입장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BBC 방송은 16일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이 제공한 챌린저 2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급습 작전에 사용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서 미국 무기를 이용해 러시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 바 있습니다. 국경에서만. 지난 5월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3명의 미국 정부 관료 및 이 문제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하르키우 근처 러시아 영토 내부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두 번째 큰 도시인 하르키우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준 무기를 다 허용을 받지 않고는 쓸 수가 없네요. 국제서양기구와 유럽연합, 나토와 EU 역시 러시아의 연일 대규모 공습에 우크라이나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긴급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27일 X 트위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당장 추가적인 방공체제가 필요하다며 오늘 29일 회의에서 드미트로 클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이후 회원국들과 논의하겠다고 이거했다. 보렐 고위 대표는 모든 무기 역량의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자유력을 강화하고 생명을 보호하며 우크라이나 내 파괴를 줄일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 이 젤렌스키가 전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미국 본토를 공격하면서 막 미국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서 막 앞으로 진중하면서 그 자기 군대에 피난처를 마련하지 않고 막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앞에서 공격하면 다시 후퇴할 경우를 생각해서 적군을 위한 지뢰를 매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이 준 무기만 가지고 내리 막 공격을 하면서 그냥 간 거지. 만약에 해가 저물어서 어두워져서 그 자기 군대들이 방공호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다른 국가들은 적군을 공격할 때는 가면서 자기 방공호를 만들어 놓고 은신처를 만들어 놓고 또 돌아올 때는 이 적군이 가서 밟으면 될 지뢰를 갖다 설치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젤렌스키는 그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서방 국가에서 준 무기를 갖고 바로 적진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방공호도 파지 않을 뿐더러 가면서 지뢰도 매설하지 않고 막바로 갔다는 거예요. 참 우크라이나는 문제가 있죠. 만약에 이제 소련이 탱크를 가지고 오면은 지뢰를 매설을 했으면 바로 그 자기들이 시간을 벌잖아요. 그리고 방공호를 해서 방공에 숨어서 총을 쐈 수도 있는데 전혀 볼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런 가장 전술적인 가장 기초적인 것도 준비하지 않고 가면서 지뢰도 매설하지 않으면서 이런 그 서방 군사 무기만 자꾸 달라 하는 것도 문제 있죠. 연세가 어찌 되는지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보이시네요. 네, 건강하죠. 하늘만큼 별이란 거 반가워요. 박종구 씨는 지금 이 미국에서라든지 서방 국가에서는요, 우리 한국의 핵의 필요성을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더 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은 적군이 사방에 밀려 있고 이번에 지금 북한이 러시아한테다 무기를 주니까 푸틴이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어떤 회담을 했습니까? 그 만약에 북한이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는 러시아가 같이 합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 때처럼 북한이 남한을 밀고 들어오면 러시아도 같이 합하겠다고 그런데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이제는 한국에도 핵보유가 필요하다. 그렇게 미국 측에서 나온 거예요. 이번에 푸틴이 저 북한에서 뭐 탄알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그라는 좀 약간 떨떠름해졌고 북한하고 지금 푸틴이 굉장히 밀접해지면서 동맹을 새로 회복시키고 맺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이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갖다 공격했을 경우에 러시아도 같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은 이제 러시아와 북한의 이 동맹이 한반도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자체 내에서 핵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 먼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80%가 이제는 그 전에는 우리가 핵 필요 없다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으로 지금 모든 발칸반도라든지 이런 그 중앙아시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세계 제3대 전쟁 발생지로 우리나라잖아요. 한반도. 여기가 전쟁 발발인데 지금 전부 중동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있고 다음에 벌어질 전쟁은 이 한반도라는 거예요. 한반도 내지는 중국하고 대만하고 중국이죠. 그러면 중국하고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을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북한한테다 남한을 갖다가 공격해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하고나 러시아하고나 북한하고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미국의 편이죠.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 편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오랜 역사적인 그런 이웃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교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러시아의 뭐 천연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또 러시아는 우리가 필요한 경제적인 것을 많이 또 서로가 교류하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나쁘게 망가뜨리지 말고 서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미국 트럼프가 지금 뭐 한국 이게 미군 철수한다 하는데
이거대 그대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이제 헤레드 경제 2024년도 8월 28일자 기사로 우크라 장거리 무기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 놓고 동맹국들 양분 그 이유는?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참 여러분들 우주 비행 청소년 참 또 SKG 여러분들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내일 또 정치 코멘트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